네,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기초 강의를 맡은 원칙과 기준의 이종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해외선물 기초 강의는 선물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이고,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교육이라 하면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그리고 알맹이는 빼먹지 않는 어떤 그런 교육이 되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해외선물 기초 강의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보시면은 첫 번째는 현재 선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및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선물과 주식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해외선물 종목 성장과 이유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 각 종목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암기사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원칙과 기준, 그리고 여섯 번째 해외선물 방송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저희 교육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선물 기초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잠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대한민국 경기 흐름 보면은 예전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보통 나이 20대 초반 정도 되면은 다 취업을 했죠. 네. 그리고 상고 출신들이 은행에 취업이 되었고, 정말 할 게 없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직을 선택하는 어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기는 언제였죠? 대략 한 60세 전후로 은퇴하였고, 그때 평균 수명이 대략 한 65세 정도였습니다. 나이 20세에 취업해서 60세에 은퇴하고 5년에서 한 7년 지나고 나면 사망. 노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2의 직업이나 미래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대였죠. 그리고 지금 30, 40대의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 40대 환경. 보통 30대가 돼야지 요새 취업이 되죠.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으로 도피하는 현실. 명문대 나와서 구급공무원 준비하는 모습.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아직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나면은 금융권 같은 경우는 빠르면 40대 중후반에 은퇴하고 50대 초중반에는 보통 은퇴하는 게 현실입니다. 참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죠. 네, 베이비붐 세대 때에 비해 경제활동기는 앞뒤로 줄어들었으며 은퇴 이후의 삶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기술,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으로 저희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현재 남자 평균 수명이 약 73세, 여성은 81세입니다. 10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소득 시기 이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며, 그래서 재테크, 프랜차이즈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며 준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주변 분 케이스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현대제철 본사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자식 낳고 외벌이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끌기에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음을 느꼈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커피 사업에 눈을 돌려서 본인이 모아둔 자금에 와이프 시댁에 빌린 돈, 은행에서 또 융자를 약 3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이다 보니까 휴일 때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으나 번 수익 중 일부는 프랜차이즈에 줘야 했고,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재료값 등을 빼고 나면 한 달 순수익이 200~3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업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직원들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소득을 가져가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고, 결국 3년 만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빚은 더 늘어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부동산, 금 등으로 많은 투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려는 선물은 교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쉬우며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그런 재테크 수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잘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기초편 강의는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하지만 기초에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힘든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이 선물이라는 재테크를 여러분들께서 잘 배우셔서 오래오래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짧게 한탕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대충 요령만 습득해서 쉽게 돈 버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만약에 계신다면은 죄송하지만 제 강의는 듣지 마시고 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어려운 현실에서 재테크 투자로 잘 살아남기 위해 진지하게 임하시는 분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선물 재테크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 큰 소득을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은 공부하셔야죠. 네,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서두는 이만하고 기초교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재 선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및 흐름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중들이 주식보다 더 공격적이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현재는 주식보다 짧은 시간, 더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시간 매매로 더 큰 수익을 가져간, 네, 요새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멘트죠. 낮에는 주식으로 수익, 밤에는 해외 선물로 수익이라는 코멘트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2-3일 매매로 한 달 월급을 벌어가는 직장인들이 많이 나와서 입소문도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두 번째, 주식과 선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주식과 비교한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보편적으로 주식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선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보편적으로 주식이 잘 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주식을 비교해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선물을 주식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식은 한방향성 수익 구조입니다. 예, 올라가면 수익, 떨어지면 손실. 하지만 선물은 양방향성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수익, 떨어져도 수익.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이 주식보다 훨씬 쉽습니다. 주식은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내수 시장이 약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기반은 사실 외국인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매도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 기업의 어떤 신제품 개발 및 사업 방향성 및 내부적 현황과 기업 내재 가치 등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금리가 인상되느냐, 인하되느냐, 이런 것들도 거시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선물은 차트와 원칙과 기준만 따르면 됩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주식은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선물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루 2-3시간 매매로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의 장점, 짧은 시간 매매를 통한 큰 수익. 단점은 정확한 원칙과 기준 없을 시 큰 손해가 발생된다. 네, 이 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해외 선물 종목 선정과 이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종목은 해외 선물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해외 선물 종목은 현재 총 79개의 종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총 6개 종목만을 취급하는데요. 유로 FX, 파운드, 그리고 크루드 오일, 그리고 골드, 그리고 S&P 500, 나스닥, 이렇게 총 6개 종목만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 두 번째는 움직임이 가장 좋아서 고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6개 항목을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각 종목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암기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 지식으로 또 제가 이게 선물의 단위를 주식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식의 단위는 호가라고 하죠. 네, 한 호가, 네, 두 호가, 네, 10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틱은, 네, 우리 10틱, 3틱, 네, 20틱, 청산, 뭐 매수 청산 수익, 이런 식으로 선물의 단위는 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각 종목별 증거금 틱 사이즈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종목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암기사항. 예,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 골드. 여러분들 다 금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예, 금은 한 틱당 단위는 0.1이고요. 한 틱당 가치는 10불입니다. 여기서 저희 잠깐 기초 상식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은 예전에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금은 화폐적 성격을 띠며 오일은 현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시장에 화폐가 많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이 많아져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고 싶었던 걸 막 사는 거죠. 막 차도 사고, 예, 집도 사고, 명품 옷, 막 치장도 하고, 네,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만약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산 차의 회사도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집을 샀기에, 예, 판 사람도 돈을 벌고, 중간에 부동산도, 네, 돈을 벌게 되겠죠. 그 명품 옷을 샀으니 백화점도 돈을 벌 것이고, 이 돈을 번 사람들도 돈이 많아지니 뭘 하겠죠? 네, 지출을 많이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화폐가 시장에 많이, 네, 유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화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상호작용으로 물가는 오르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뜻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니 우리는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네, 돈보다는 현물이죠. 네, 그러면 현물 중에서 희소성이 있고 화폐적 성격이 없는 원유, 즉 오일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요. 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시장에 화폐가 돌고 있지 않은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잘 못 먹고, 네, 절약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백화점도 장사가 잘 안 될 것이고, 음식점도 장사가 잘 안 될 것이고, 당연히 부동산도 장사가 잘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되면은 이들은 돈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이들이 줄이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는 침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화폐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폐의 희소성은 커지게 되는 것이고, 화폐 가치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내려가겠죠. 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뜻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가 오르니 우리는 화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오일 매수 잡으면 괜찮겠네. 경기가 안 좋을 때 금을 매수 잡으면 괜찮겠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네, 반대로 선물은 양방향성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금을 매도 잡으면 괜찮겠네. 경기가 안 좋을 때 오일 매도 잡으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겠죠. 네, 이게 선물은 양방향성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제가 해외 선물 골드 차트와 오일 차트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차트는, 여기는 오일 차트입니다. 골드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루드 오일, 예, 오일 차트죠. 네, 두 차트를 보시면은, 네, 골드가 좀 하방으로 떨어져 있을 때, 네, 오일은 상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골드가 상방으로 올라갈 때 오일이 하방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골드와 오일은 반비례적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우리가 선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서브적 도움이 되겠죠?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금속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금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네, 금, 구리, 그리고 뭐 백금, 뭐 은 등. 네, 금속 선물은 현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아까 치면 안전자산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뭐죠? 경기가 침체돼서 어려울 때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왔을 때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금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항상 보유해 놨을 때 좋은 대표적 안전자산입니다. 금 종목을 저희가 채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차트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원칙과 기준 차트인데요. 이 차트,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차트 제가 만들었는데, 금 보시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틱당 단위가 0.1, 그리고 한 틱당 가치가 10불이라고 했죠. 자, 그냥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골드 종목에서 지금 최저 1190.5 이때 매수 진입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매수 진입을 해서 네, 최고인 1197.4에 저희가 매도 청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총 몇 틱이죠? 네, 1197.4 빼기 1190.5 해보시면 나옵니다. 네, 총 69틱의 수익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한 계약당 690달러의 수익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네, 한 틱당 가치가 10불이니까 네, 69 곱하기 10 하면 690 나오죠. 네, 690달러면 하나로 약 71만 원 수익을 가져가시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9월 28일 네, 뭐 한 23시 30분 좀 전이니까 밤 11시 정도 매매를 해가지고 29일 네, 새벽 1시에 매매를 끝냈죠. 약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매매로 약 71만원의 수익을 가져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줘 봤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크루드 오일. 아까 침에 저희 오일과 골드를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죠. 네, 오일 같은 경우는 한 틱당 단위는 0.01 그리고 한 틱당 가치는 10불입니다. 네, 오일은 에너지에 분류가 되고 에너지에는 크루드 오일 그리고 두바이유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두바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비교적 저품질 오일입니다. 네, 북해산 브렌트유는 두바이유보다는 품질이 좋고 유럽,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투자하게 될 크루드 오일. 이게 WTI라는 건데 서부 텍사스 중진류로 불리우며 고품질 오일입니다. 미국 오일이고 가장 거래량이 많은 오일입니다. 이 오일을 우리가 투자할 오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일 선물 이제 투자하시게 되면은 오일은 매주 수요일 23시 30분에 원유 재고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매주 수요일날 하지 않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네, 뭐 목요일날 새벽 뭐 0시 30분 뭐 이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자정 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일 자정 이제 목요일 되는 시점에 네, 이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이때 장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예측이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일 종목 네, 투자할 때 선물 투자를 할 때 일주일 중 이 수요일 23시 30분 전후 1시간 동안은 오일 대응을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게 네, 좋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개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다음날 7시 15분. 네, 휴장 시간이 딱 45분 휴장이고 계속 장이 움직이죠. 네, 23시간 15분 동안 계속 저희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S&P 500입니다. 네, S&P 500은 한 틱당 단위는 0.25 그리고 한 틱당 가치는 12.5불입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 최상위 500개 기업에 대한 주가 지수로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가 뭐죠? 네, 코스피 지수가 대한민국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한 1700여 개의 기업이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200개 기업을 갖다 모아놓은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죠.
네, 미국 S&P 500 지수도 네, 제일 잘 나가는 그 다우지수 중에서 제일 미국에서 잘 나가는 500개 기업만 뽑아서 네, 만들어 놓은 지수를 뜻합니다. S&P 500은 미국 지수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해지는 미국장이 열리는 22시 30분에 원칙 대응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략 시기는 네, 밤 9시부터 네, 자정 네, 24시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S&P 500 차트 하나를 갖다가 뽑아봤는데요. 네, 9월 20일자 차트인데, 저기 최저 시점 때 저희가, 네, 진입했다고 가정할게요. 최저 2907.25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 2926.00에 매도 청산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한 틱당 단위가 0.25죠.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2926.00 빼기 2907.25. 네. 이거 빼면은, 뺀 상태에서 0.25를, 네,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총 75틱의 수익이 나옵니다. 총 75틱의 수익이 나오고, 한 틱당 가치가 얼마죠? 12.5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 75를 12.5로 곱해주면은, 예, 한 계약당 937.5불의 수익이 발생된 거고, 이거 하나로 약 한 100만원 정도 수익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네, 20일, 한, 새벽 1시 30분에 매매를 해서, 네, 밤 한 10시에, 예, 매도 청산을 한 거죠.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유로입니다. 네, 유로 보시면은, 한 틱당 단위가 0.00005, 그리고 한 틱당 단위가 6.25불인데요. 단위, 이거 소수점 밑에 자리만 봐도, 정신없죠? 네. 어쨌거나, 예, 우리 통화 종목 보시면은, 엔화, 호주 달러, 멕시코 페소 등이 있는데요. 제가 유로 FX를 갖다가, 투자 종목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통화 선물 종목을 다 합쳐도 유로 FX의 거래 규모를 이기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유로는 유럽장 개장인 오후 4시부터 움직임이 시작되고, 유로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패턴 잡히면은 쭉 밀고 올라가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상방 패턴 시 눌림 주면서 쭉 올라가고, 하방 패턴 시 눌림 주면서 쭉 내려간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장점은 추세장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많은 선물 시장에서 변동성이 적은 편이고, 가장 큰 효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운드, 나스닥, 그리고 방금 살펴본 네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은 세부 강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 선물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차트, 그리고 원칙과 기준임. 네,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선물 투자의 특징은 주식과 다르게, 네, 시황이나 지표 같은 어떤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인 차트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기술적 분석인 차트가 그냥 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 차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만들었고, 차트 이름은 원칙과 기준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성공을, 네, 큰 돈을 벌어다 줄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해당되는 원칙과 기준만 분명하게 이해하고 지키신다면 그냥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선물로 재테크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로 FX 그리고 파운드, 제가 차트를 갖다가 그냥 캡처해 놓은 거 보이시죠? 우선 네, 이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런 차트를 갖다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지, 어느 시기에 청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 여부를 갖다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칙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일시가 위인가 아래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존인가 매도존인가. 매수존 하면 분홍색, 매도존 하면 하늘색. 그 세 번째는 상방 패턴인가 하방 패턴인가. 네, 이 3가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원칙에 맞게 대응합니다. 이 원칙에 맞는 방향성에만 진입하고 그 외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카테고리이고 물론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있긴 한데 다 이 큰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가 다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기준과 원칙, 첫 번째 시가선 위인가 아래인가, 그리고 매수존인가 매도존인가, 그리고 상방 패턴인가 하방 패턴인가, 요거 보면서 잠깐 차트 볼게요. 자, 지금 유로FX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검은색 보시면은 여기 당일 시가선이 있죠. 당일 시가선 밑에서 지금 매도존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매도존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지금 방향성 이렇게 하방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이다가 당일 저점이 이렇게 갱신되면서 다시 쭉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올라오면서 지금 뭐죠? 당일 시가 위로 올라가기 전에 존의 색깔이 변경됐죠. 매수존으로. 그리고 시가선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상방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방의 움직임을 보이는 걸 상방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 상방 패턴이 당일 시가 위에서 지금 매수존 좀 공격적으로 저희가 매수 진입을 갖다 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매수 신호에 저희가 대응을 매수 진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명확하게 좀 패턴이 나오고 나서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대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 한번 보시면은 파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일 시가선 위에 매수존이죠. 근데 뭐예요? 상방 패턴이 나와주고 있죠. 방향성이 상방이 아니죠. 하방으로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가선 밑으로 뚫고 내려왔죠. 뚫고 내려오면서 매도존으로 변경이 됐죠. 매도존으로 변경됐으면 방향성 하방이어야 되는데 하방의 모습이 나오는가 싶더니 여기 당일 저점에서 지금 하방 패턴이 깨지면서 눌림 크게 오면서 시가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상방 패턴의 그림이 나오면서 당일 시가선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은 저희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흔드는 장에는 저희가 보통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파운드 같은 경우는 언제 저희가 진입자를 볼 수 있냐면은 우선 시가선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매수존으로 변경이 됐죠. 매수존으로 변경이 됐지만 아직 명확한 상방 패턴의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방 패턴의 그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부 지켜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간단하게 원칙과 기준 그리고 그 기준 가지고 저희 최강 저희 원칙과 기준 이 차트를 통해서 진입을 갖다가 어느 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싶네요.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거든요. 물론 디테일한 것들 계속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그거 제가 계속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어찌됐건 이게 답니다. 이 세 가지 원칙과 기준이 우리는 이 원칙과 기준에만 대응할 것입니다. 이 점 우선 분명히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용어 정리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매수 진입, 매수도 투자 진입한다. 2번은 매도 진입, 매도도 투자 진입한다. 3번 단청, 단타 천산. 단타 많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 그리고 익절은 이익 내고 청산이나 뜻이고요. 추세 대응, 이익 내고 청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감. 그리고 6번째 손절 하면 손실 내고 청산. 7번 손절과 본절은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손절가를 진입가로 이동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하고 해외 선물 리딩을 하시게 될 때 제가 이 용어들을 쓸 거예요. 이 용어들을 쓰시면은 이게 그 뜻이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지금 뭐 외우시려고 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제 기초교육부터 시작해서 심화교육 그리고 HTS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용어가 정리가 되고 숙지가 되시고 모의 투자까지 연습해 보시고 제 리딩 방송 들어보시면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은 이 용어들이 되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 리딩 방송 무슨 말 하시는지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우리 조급하게 빠르게 뭔가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하지만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선 해외 선물 기초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원칙과 기준 전문가 이종범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